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0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뇌,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들은 전부 다 창조를 하는 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창조하는 뇌의 능력은 긍정적이고 또는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사회적인 자아 자부심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예술계통하고 이공계의 과학문명의 창의력이나 생각은 전부 다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원재료는 각각 다르죠. 원재료는 다른데 결국은 작동 메커니즘이나 원리는 창조력,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그 능동력이 창조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화도 잘 할 수 있고, 이제 투지력, 도전정신 또는 그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모아지지 않느냐. 그 전전두엽 이외의 뇌의 부위에서도 다 관여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간이 고급 의식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전두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적으로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력에서 더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 책을 창조하는 내 이제 책을 이제 재미있어서 다시 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하면은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한 400~500년 전에 이제 그림이라고 이게. 그리고 뭐 나체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00년, 이 그림에 300년 후에 딴 사람, 사실 이게 모네 작품이거든. 모네 작품이 이것을 조금 여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모방을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것으로 창조를 만든 게 이게 이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마네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상주의 중에 마네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여기를 본따서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자르고 그러니까 휘고 쪼개고 섞어 가지고 이걸 새로 창조한 것이 이제 새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영감을 얻었단 말도 되고 또 모방했다고 해도 뭐 무난하고, 근데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비틀고 섞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가 논문을 쓰고 그러면은 그게 그 전 학자의 논문을 표절했단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입시 부정에서 무슨 뭐 어떤 장관의 딸이 됐든지 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적당히 이제 논문을 이제 표절해 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모방을 표절을 했지만은 또 새로운 것을 또 그게 가미해서 창출하면은 그건 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방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력이 되는 거죠. 모네 다음에 이제 피카소는 여기를 저기 모방을 해서 또 조금 비틀고 창조력을 가미해서, 또 피카소가 또 타이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이제 그런 이제 피카소가 작품이 이렇게 입체바 비슷하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피카소가 그렸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이제 야채와 비슷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몇십 년 후에 다른 작가가 또 비슷하게 이제 흉내를 내가서 했지만은, 이것은 비틀고 이제 쉬게 해가지고 창조를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것도 창조물이 되는 거죠. 이게 표절과 모방을 영감을 얻든지 흉내를 냈든지, 그래서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도약된 바꾸는 것, 새로운 것을 이제 창출하는 것이 그게 창조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술 사회 역사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거리에 스쿠터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타고 자전거보다 더 빨리, 바퀴가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만들기 이전에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자꾸 다시 디자인하고 또 지우고 또 찢어버리고 다시 또 만들고 해서 두 바퀴가 됐든지 바퀴가 하나가 됐든지 간에 자꾸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것의 결과가 그런 스쿠터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변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안을 많이 그리고 이게 스케치를 많이 하고 건축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결국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습작이랄지 시제품이 됐든지 초안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 예를 들어서 다시 만들고 부시고 또 하고 다시 또 변형시켜 가지고 또 발전시키고, 그러긴 창조, 자꾸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서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그게 창조, 창의성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무슨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또 발전하고, 거기에서 또 덮친 대로 또 경험이 쌓이면은 또 창조력이 더 생기고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중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심성이랄지 태도랄지 언어랄지 모든 것을 그냥 심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머릿속에는 거울 세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모방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어린애들은 뇌란 것은 뭐 3살이 됐든지 2살이 됐든지 어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나 주위 환경의 자극에 스펀지 같이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빠, 엄마라는 그 말 자체도 몇 번만 해주면 바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낱말, 엄마, 아빠 그 말을 한 번 들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스펀지 같이 흡수해가지고 바로 기억에 저장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세계에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학습혁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취재를 한 책인데, 이건 이제 앞서가는 영재교육이 됐든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교육자로서 그렇게 이제 책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재미있고 시사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랄지 초등학교 교육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을 애들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배우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암기교육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뇌를 혹사시키고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참 우둔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 그림은 이제 건축에 대해서 디자인한 건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한 30번 내지 70번을 고쳐서 만든 디자인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뇌 구조의 속성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소개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1년도 독일에 나치 정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슐츠라는 이제 유태인, 폴란드 유태인 이제 작가인데 어떻게 이제 취재를 하고 이게 검문을 하고 뭐 하는 중에 나치 장교 출신이 이제 이 사람은 유명한 작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고. 나중에 또 결국은 그 유태인 수용소에 가서 죽었지만은 그런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50년 내지 60년 후에 다른 작가가 그것을 좀 모방해 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자꾸 찢어 가지고 쉬게 하고 깨고 부시고 해 가지고 다른 작품을 또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리메이크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표절이 아니라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추가시켜서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 나체를 많이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피카소의 작품도 이제 뭐 그렇지만은 그런 비슷한 작품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제 화족의 여성들을 이제 나체화시키는 그런 피카소가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이 그걸 그렸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그렸다면 아주 그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이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너무 타락해서 그 당시에 유럽의 화가들은 너무나 타락했다. 타락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그것을 배척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전시회에서, 미술관의 전시회에서도 그걸 전부 다 탈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타락적인 작품들은. 그러니까 또 그 탈락이 된 그런 작품들 또 화가들이 또 모아서 또 전시회를 또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이지, 이거 표현의 자유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화가들이 뭐 표현의 자유라고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이게 포르노냐 미술품이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타락한 전시를 통해서 미술계의 흐름에 한 전환점, 반환점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술계통이 아니라 미술계통, 예술계통하고 과학자들의 생각의 창조력이랄지, 그러니까 미술계통의 창조력이나 또는 이공계통의 과학적인 창조나 매우 같은 부위에서 이제 작동해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동 메커니즘이나 원리는 똑같아. 그 재료는 다르다. 미술 작품이든지 음악 작품이든지 또 영화 계통 뭐 예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전위 예술이 됐든지, 그게 전부 다 이 전내 거기에서 발생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책에서 저기 소개하는 것은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 베게너 박사가 이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지구본을 보면은 태평양도 있지만 대서양도 있잖아요. 대서양이 있으면은 대서양의 동쪽은 이제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근데 대서양에,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양에 더 가까우니까 대서양에 대한 그런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서양의 동쪽에는 이제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가지고 지중해 해협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있단 말이죠. 대서양의 서쪽은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이제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미, 남아프리카 있고. 그런데 그 양쪽 해안선을 따라서 지지를 연구하니까 결국은 그 해안선끼리의 과거의 화석이랄지 동식물의 그 생태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 베게너가 이제 발견했다고. 상당, 뭐 지금으로도 한 100년 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랬는데, 결국은 뭐 10년이고 20년 후에 다른 지질학자가 보니까, 옛날에는 대서양이 없었고 그 대서양 양쪽에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식물의 화석도 비슷하고 붙어 있는, 과거에는 그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뒷받침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 학설이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창조력이 많이 이제 과학계통에서도 있었고, 생물학자 중에서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에드워드 윌슨은 이제 머세 생물학자인데, 다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 학자들인데, 이타성에 대해서 많이 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타심이라는 것은. 이기심은 자기만 이제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고, 이타심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데, 결국은 그 동료 학자인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는 또 이기 유전자라는 것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반대적인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이제 서양의 그 항해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 항해할 때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시계 추가 있는 시계는 쓸모가 없잖아요. 항해할 때 흔들리니까 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렁출렁 망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제 고민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 포켓의 회전시계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것이 발명품이냐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포켓 시계를 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자꾸 적어두고, 옛날에는 모토로라에서 만드는 벽돌 같은 큰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상당히 무겁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이제 핸드폰으로 발전했다든가. 또 중요한 것은 요새도 그렇지만은, 요새 지금 생화학 분야에서 지금은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다든가 또는 치료제를 만들 때는 그걸 전부 다 그 성분의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는 경기 자동적으로 검사, 고속으로 이제 돌아가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지 그게 빨리 발견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화학 분야랄지 생약,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든가 그런데도 이게 창의력인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한 것은 수없이 부수고 새로 만들고 자꾸 그런 도전을 해본 거지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원리를 한 것도 결국은 요사이는 하늘을 나르는 날개 달린 자동차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실험 중에 있다든가 자꾸 이제 발전하는 것인데, 이런 예를 들은 것은 이게 창조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과학자도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하고 때려 부수고 다시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것이 결국 뇌세포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의 뇌는 자꾸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도 그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뇌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창조력에서.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의식주가 해결된 그 나머지는 항상 도움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적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또 다빈치는 이제 뭐 다빈치가 뭐 창조를 하는데 과학자도 되고, 뭐 옛날에 뭐 비행기도 만들고 스케치하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뭐 낙하산을 그린다든가 그런 게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뭐 다이슨이라는 이제 진공청소기도 예를 들어서 그 진공청소기는 과거에는 이제 이게 그 봉투, 그 먼지를 담는 봉투가 있는데 거기서 뭐 냄새도 나고 이제 먼지도 막 일으키는데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봉투가 필요 없는 청소기를 만든 것이 다이슨이에요. 다이슨은 사람 이름인데 다이슨이라고 이제 그런 계통의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생기고 거기에 부수적인 그런 상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건 전부 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또 과학적인 그런 것 말고라도 그 리바이스 회사에서 만든 청바지가 있잖아요. 청바지도 뭐 이렇게 디자인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결국은 재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몸부림을 쳐서 결국은 청바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중요한 상품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이 창조물이라고 그게.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걸 할지 뭐 영화가 됐든지 디자인이 됐든지 굉장히 이게 예술 계통이 많이 발전된 건데 결국은 이제 창조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술 계통이나 연극 계통이랄지 또는 공예품을 많이 장인 정신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손재주가 있다든가 그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수학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이제 결국은 뭐 남자의 브라우스를 또 디자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그랬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이제 화가 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추상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변심해 가지고 구상 표현 미술을 발전시키고 비틀스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고전 음악 뭐 그런 걸 뭐 수도 없이 많이 작곡하고 연주하고 하다가 결국은 비틀스가 히트를 친 것은 결국은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레논. 비틀스 중에서 레논이 여자 전이 일본 여자지요. 요코 오노. 존 레논이 이제 비틀스에 같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챕터가 조금 바꿔지고 그랬는데 해밍웨이가 뭐 노인과 바다도 소설을 저작했고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런 작품을 많이 펴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거예요. 해밍웨이가. 근데 무기여 잘 있거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가서 그 주인공이 여자가 캐서린인데 캐서린이 출산을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출산할 때 어머니도 죽고 사망하고 또 애도 또 같이 사망했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47번이나 바꿨다고.
그 마지막 부분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귀결시키느냐. 그것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시를 쓴 사람은 얼마나 습작을 많이 깨서 또 찍고 또 뭐 고치고 뭐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작품 활동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이제 뭐 한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결말이 익숙한 것도 있고 낯설기로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창조력을 발휘해서 뭐 전기를 이용한 전차를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적으로 전차를 초기에는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그런 것도 과학적인 그럼 이공계통이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제 지하철이든지 전철이 됐든지 간에 거의 다 작품들이야. 우리가 인류 사회가 발전한 것은 그런 창조력인 그런 건 두드러 깨고 아주 확실하고 좋아하고 이만하면 됐다 한 것도 또 두드러 깬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습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 사업이 됐든지 문학작품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 인생에 실패를 아주 권장을 해야 돼, 차라리. 그래서 나도 지금 나이가 들은 이제 의사인데,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한울내과 원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을 10대랄지 20대랄지 그것을 활용하고 생산했으면은 얼마나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뭐 내가 부모를 탓해야 돼요? 무슨 교육을 내가 다스려야 돼?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생각했어요. 한마디 이제 짧게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 30년 전에, 30년 전일 거예요. 37년 전인가? 1994년도니까. 그때 한국병이라는 데 책을 지었거든. 근데 결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때 의식개혁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한국병은 우리나라 나쁜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30년 전이니까 내가 30년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 가서 한국에 도착해서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이 그것이라고. 우리 공적인 유치원을 많이 짓자. 그거 하나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선진 의식구를 만들고 의식을 선진화시키려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미 스펀지 같은 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한테 심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선진 의식 구조를, 생활의 태도나 암기식 교육은 완전히 그때부터 말살시키고, 정말 생산적인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결국은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어린이한테 심어주기만 하면 돼. 자기가 알고 행동하는 거, 그냥 애들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행동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면 자기도 플러스 되고, 또 그 애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플러스가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과거에 나같이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엄청나게 더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뉘우침이나 사회를 위해서라도 사실 어린이 교육은 애를 낳고 기르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애를 가르치려고 유아교육의 정책이랄지 거기에 따르는 논문이랄지 학문이나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냥 낳기만 하면 길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러면은 효과적인 애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린애 유아 교육이라는 게 누가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애를 낳고 기르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빠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라났던 그런 방법으로 해도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 많이, 의식이 많이 발전되면서 유아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유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이제 어렸을 때의 국가에서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 한국병의 키포인트는 공공이라면 사회에서 돈을 대 가지고 어린이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바쁘게 생활하는 이제 부모 세대나 또는 어린 세대는 또 곧바로 30년 후에 세대가 또 바꿔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대에 적응할 수 있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한국병이 됐든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내장 운동이 됐든지 이 세계적인 동양이 됐든지 서양이 됐든지 범세계적인 의식개혁, 생각을 바꾸자 이제 그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압축 성장으로 정신의 선진화를 압축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나의 이론이나 개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활동으로 하는 것이 벌써 한 10년, 20년 되는데 그걸 미리 만들어 놨다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언제냐? 포스트 코로나, 지금이단 말이죠. 그걸 미리 감안을 하고 만들어낸 결론이 이제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완강히 발전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창의력도 많이 발전되고 총체적인 의식개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강의에 뭐가 있냐면 이 한국병이나 모든 곳에 처방이 있는데 한 가지 내장 개념을 가지고 내장으로 삽시다. 이거 마스터 플랜이라고, 마스터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를 커버하고 개혁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그런 것도 별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됐든지 학계에서든지 교육계 분야에서든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일본 사회는 그래도 선진국이라 하냐. 방역. 그래서 방역은 좀 우리보다도 뒤떨어지고, 포텐셜은 좀, 일본의 지도층이나 국민이 좀 여러 가지 괴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여하튼 그게 자아 자부심이 결국은 해답인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 이제 마스터 개념, 그 총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넷장으로 삽시다. 넷장 개념,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 이걸로 해서 의식기획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자아 자부심도 발전시킬 수 있고, 기업, 행정, 개혁, 특히 교육, 육아,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뭐 사교육하고 맨날 저기 학습을 해도 저 외우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일생 동안에 써먹을 수 없는 지식들이에요. 뇌 세포를 소진시킨다고, 지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흥미가 있어서 자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교육이나 사회에서 이게 개발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과학은 그거에 대한 과학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못 하니까 자꾸 뒤떨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됩니다. 방역에서 지금 상당히 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 기본적인 후진적인 의식구조나 국민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좋은 국민성과 의식구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나의 개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것은 나를 위해서, 김상목 한울내과 원장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 넷장 개념입니다. 각자 그러니까 크게 뭐 다른 것이 없죠.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저출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국병이 되든지 저출산이 되든지 국가가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교육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육아를 국가가 해줘야죠. 어렵잖아요, 그게. 어떻게 새로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유치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그게 하나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어린애가 됐든지 뭐 유치원이 됐든지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됐든지 학자가 됐든지, 또는 뭐 저기 이공계통에 IT를 창출하든지 뭐가 됐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개념이죠. 마스터 개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인데, 창의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도전 정신, 또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제 그런 자아 자부심이 많이 발전시키면 이제 스트레스도 적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좌절도 않고 포기를 쉽게 안 한다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강하고 몰입도 할 수 있고, 창조력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게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강한 자아 자부심이나 또는 강한 창조력이나 도전 정신이나 이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이 많이 추구를 함으로써 이제 불신병, 우리 사회는 불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지고, 그 선진 의식 구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이게 외국 기자들이나 매스컴이 이제 논의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택배를 하는데 택배 아파트 앞에 그냥 놔도 누가 이거 도둑질해 간 사람도 없고, 그건 외국 사람이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합심해서 탐구하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내과 의사의 신바람 강의 내장으로 삽시다. 제 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조 6가지 중에서 5번째 문화와 예술의 비빔밥, 종교와 여러 외래 의식의 다양성, 그런 좋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트렌드와 그 기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차차차차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좋은 의식구조, 좋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좋더라, 역시 선진국이야, 그럴 정도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건 노력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포착해서 거기에 연구를 하고 직업을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 작품이나 문화 상품들이 그 기획하고 그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조금만 성공을 해도 자부심이 생겨가지고요, 예술가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몰입하고 더 정진하고,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미친 사람같이 돼야지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되는 거지, 적당해서 게으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활하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다시 5번째 문화와 예술 비빔밥 정신이 우리나라는 있다. 정말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비빔밥에 견줄 만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그런 동이족이 우리 과거에 있었는데, 말 잘 달리는 기상과 강한 기세를 가지고 얼씨구하며 흥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하는 호탕한 기질을 보일 수도 있고, 반면에 끈기와 인내를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내부적으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자부심, 자기가 자기의 다른 자하고 대화를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동시에 자기의 자하고 남의 자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런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러는 게 이제 이 자아심리학의 에센스입니다. 중심점이죠, 그게.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자유와 창조를 구가하는 그런 분야가 제일 와닿는 분야가 사실 예술과 문화입니다. 딴 데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실험이나 과학적인 것은 쌓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이게 반짝해서 영감이 나타나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술과 창조는 참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백남준 비디오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타임 주간지를 내가 영어로 해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백남준 씨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창조적인 예술 장르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
그러니까 저기 떡벨난 거 아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길들여진 학습된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작품이 아니고 창조적인 세계 최초 이 작품을 사줍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그것을 사줍니다. 수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이게 백남주 씨가 성공한 것도 비대오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깡통 차가지고 거리를 어스렁어스렁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 마인드, 미친 사람 같이 보였어도 창조적인 머리가 있었다, 그렇게 감히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슬픔과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발산하는 문화 상품이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풍성한 문화와 예술, 즉 한류라는 큰 장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인 싸이 말춤이랄지, 겨울 연가의 대장금이랄지, 그러니까 뭐 한국 드라마, 기획된 다른 그룹 댄스, 영화, 또 영상 감각, 게임 산업, 눈치 빠르고 변화가 빠르고 속도적으로 대처하는 벤처기업가의 영상문화, 이게 상당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더 살찌게 하고 경제가 더 발전하고 의식 수준을 더 높이는데, 그런데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문화나 문학 노벨상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부심 그 분야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상당히 이게 파고들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의 문화와 의식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세대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학작품, 예술작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 그게 창조적이란 말이 예술, 문학, 그것뿐만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고 또 IT 산업도 마찬가지고 달리 생각해보고 자기 내장 안에 들어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성공, 조그마한 희열, 자부심, 보람, 그런 게 자꾸 쌓이고 하는 것이 이제 의식 발전에 아주 정도입니다. 그게 뇌의 질, 이제 신체 체질 개선이 아니라 뇌질 개선이죠. 뇌질 개선이 지름기가 뭐냐면 조금씩 발전하고 더 욕심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의 자아 자부심을 더 펼쳐 나가는 거,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그게 이제 창조적인 힘이 된다. 그 말씀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 중에 그래도 성리학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좋은 직장을 간다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교육자나 지도자들이 잘 가이드를 해서 더 생산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암기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게 이제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 중에. 그래야 세계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교육열은 이제 산이 발전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도 많이 발전하고, 그런데 이제 교육계획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좀 지지부진하는 면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창조적인 무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참된 자아 자부심이 꽃을 피워서 우리를 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스스로 참된 교육이
각자 일어나서 한가그 기적이 정신 수준의 도약에서도 압축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제 강의들은 진짜 또 재미있는 분야가 있는데, 자아 자부심이 도대체 뭔가, 그걸 강론적으로 지난 강의 때는 이제 총론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론으로 하나씩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기 쉽게 내장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하고 이해하고 서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계속 지도 편달을 바라고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